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완전 구라죠.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완전 구라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강의 주제는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완전 구라죠입니다. 아직도 오피스텔 분양 광고를 할 때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이 주제를 통해 세법과 주택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어떻게 포함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1세법에서 오피스텔과 주택수,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세금과 관련된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취득세,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는 주택에 관한 취득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보유 중인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판단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신규로 취득한 오피스텔이 주거용이고 주택군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중이라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이때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매매계약 분양계약된 오피스텔은 용도 구분 없이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오피스텔의 취득세율은 주거용과 업무용 상관없이 4.6%입니다. 이는 취득세 4%, 농어촌 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를 합친 것입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을 어느 시점에 매수하느냐와 주거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먼저 취득한 후 오피스텔을 취득하면 오피스텔 취득 시에는 4.6%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반면에 오피스텔을 먼저 취득한 후 주택을 취득하면 주택의 취득세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 해당되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 원인이 매매가 아니라 신축, 상속, 증여 등이라면 4%보다 낮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 재산세는 공부상에 따라 판단합니다. 처음 구입 시에 업무용으로 부과되고 임대주택 등록이나 직접 요청하여 주택군 재산세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속 상가분 재산세로 부과됩니다. 그러나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등록할 경우 수도권에서는 기준시가 6억 이하, 비수도권에서는 3억 이하라면 합산해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즉, 임대차 계약을 한 후 임차인이 전입신고 등을 할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확정됩니다. 이럴 경우 아파트 한 채와 오피스텔 한 채를 보유했을 경우 2주택자가 되어 양도소득세 등에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오피스텔과 임대소득세,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고 주거용이 아닌 오피스텔은 상가임대소득이 과세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소득세,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 말까지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해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세율 14%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별도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 시 부가가치세도 면제됩니다. 비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소득세, 반면 오피스텔을 비주거용 예를 들어서 사무실 또는 상가 등으로 우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소득 전액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 하며 부가가치세도 부과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임대할 때는 그 용도가 주거용인지 비주거용인지에 따라 세금 부과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복잡한 요인들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 오피스텔 중 공구상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득세법에 따르면 오피스텔이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관계없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세법에서는 주택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판단은 과세관청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주택법 청약 시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수 포함 여부. 주택법상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것이 아니므로 무주택자에 해당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 신청 시에는 오피스텔 주거용, 업무용 모두의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오피스텔이 주택법상으로 주택이 아니라 준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것이 아니므로 무주택자에 해당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했거나 재산세를 주택 항목으로 납부하고 있다고 해도 청약 시에는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3. 결론. 따라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완전한 거짓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금과 관련된 여러 요인에 따라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맞는 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구라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요인들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은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